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커피숍 한복판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여자를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5년. 정확히 15년 만에 마주친 전부인 서영이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러나 동시에 가장 소중했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48살 김민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봄 저는 28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건설회사에 다니며 미래를 꿈꾸던 평범한 청년이었죠. 그때 만난 사람이 서영이었습니다. 서영이는 저보다 2살 어린 26살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첫 만남은 친구의 소개팅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은 그저 그랬어요. 서영이는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히 미인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 조용한 미소,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반짝이던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진솔했던 그녀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개월 정도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1년 후인 1999년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29과 27 우리에겐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던 나이였어요. 작은 전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서로 사랑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영이는 정말 좋은 아내였어요. 제가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와도 항상 따뜻한 밥을 준비해 두셨고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묵묵히 들어주며 위로해 줬습니다. 저도 서영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주말마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작은 선물이라도 사다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서영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둘이 손잡고 병원에서 나오면서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라고 했던 서영이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어요. 준호가 태어나고 우리 집에는 웃음이 넘쳤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둘이서 번갈아 가며 재우고 주말이면 유모차를 끌고 공원에 나가 산책하며 행복해했어요. 서영이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교사직을 그만두었지만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라며 항상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었습니다. 서영이가 일을 그만두면서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고 아이 양육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야근과 주말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죠.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이에요. 서영이는 항상 제 걱정을 해주었지만 저는 그런 서영이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만 매몰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시작된 것 같아요. 준호가 3살이 되던 해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공하면 승진은 물론이고 연봉도 크게 오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는 그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새벽까지 야근하는 것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여보, 오늘은 준호 생일인데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서영이의 전화를 받으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의 생일을 깜빡했던 거예요. 급하게 케이크를 사들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고 준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영아. 일이 너무 바빠서. 괜찮아요. 아이는 아빠가 바쁘다는 걸 이해할 거예요. 서영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어있던 서운함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거의 없어졌어요. 저는 오직 일에만 매달렸고 서영이는 아이 키우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남처럼 지내게 된 거죠.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어느 날 밤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피곤하다며 대충 넘기려 했지만 서영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마치 남남 같다고 해야 할까요?
무슨 소리야?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준호도 아빠를 그리워하고 저도 외로워요. 그때 저는 서영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했는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자신은 편하게 집에서 지내면서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현실을 모른다고 소리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영이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조용해졌고 저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서영이를 보며 역시 여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5년 봄, 준호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유명한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저는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랐어요. 이제 좀 여유가 생겼으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승진 축하 파티를 하자는 제 제안에 대해서도 시큰둥했고 오히려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서영아, 우리 뭔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영이는 준호를 재운 후 거실에서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제가 본 적 없을 만큼 진지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어요. 물론 사이가 소원해진 건 알고 있었지만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가 좀 소원하긴 했지만 이혼까지. 갑작스럽지 않아요?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 왔어요. 서영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남남이에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천리 밖에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서영아,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게. 저는 필사적으로 설득했지만 서영이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늦었어요. 저는 이미 지쳤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고 혼자서 외로움을 견디는 것에 지쳤다고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계속 설득하려 했고 서영이는 자신의 마음이 이미 떠났다고 했어요. 결국 평행선이었습니다. 그럼 준호는 어떻게 할 거야? 준호는 제가 키울게요. 면접 교섭권은 보장해 드릴게요. 면접 교섭권. 그 딱딱한 법률 용어를 서영이 입에서 들었을 때 우리 관계가 정말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 후 2개월간 저는 서영이를 설득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꽃을 사다 주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고 여행을 떠나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이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제 행동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러지 마세요. 진작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2005년 7월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준호의 양육권은 서영이가, 면접 교섭권은 제가 가지기로 했어요. 위자료와 양육비도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당일 법원에서 나오면서 서영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혼을 원한 건 서영이었는데 왜 미안하다고 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된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그제서야 서영이와 준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늦은 깨달음이었죠.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일에만 매달렸던 저에게 갑작스러운 혼자만의 시간들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퇴근 후 빈집으로 돌아와 혼자서 저녁을 해먹고 혼자서 TV를 보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주말마다 준호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아이와 둘만의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동안 육아는 모두 서영이의 몫이었으니까요. 아빠, 우리 집에 언제 돌아와요? 준호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빠가 갑자기 집을 떠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빠는
아빠는 다른 곳에 살아야 해. 왜요?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5살 아이에게 부모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준호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아이의 성장 과정을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싶었어요. 놀이공원에 가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버지 역할을 배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서영이에게 돌려보내는 일요일 저녁은 항상 괴로웠어요. 준호가 아빠, 저 아빠랑 더 있고 싶어요라고 할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2007년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우연히 서영이를 마주쳤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만난 거였어요. 서영이는 훨씬 야위어 보였고 무언가 지쳐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 후에 서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헤어졌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영이의 지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나중에 준호를 통해서 알았는데 서영이는 이혼 후 다시 교사로 일하면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양육비를 보내고는 있었지만 엄마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준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재혼을 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직 서영이와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던 것 같아요. 2010년쯤 저는 작은 건설 업체를 차렸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독립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일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도 빨리 지나갔어요. 준호는 제법 의젓한 소년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면서 아이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이가 자랄수록 제가 놓친 시간들이 더욱 아쉬워졌습니다. 아빠, 저 축구 잘하게 됐어요. 정말? 언제부터 축구를 했니? 작년부터요. 엄마가 축구 교실에 보내줬어요. 아이의 새로운 취미와 특기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서운했어요. 함께 살았다면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2013년 준호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입학식에 참석한 저는 서영이와 나란히 앉아있게 되었어요. 8년 만에 가까이서 본 서영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성숙해 보였고 독립적이어 보였어요. 준호가 많이 컸네요. 네, 이제 제 어깨를 넘어섰어요. 우리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인 안부는 묻지 않았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입학식이 끝나고 나서 서영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준호 아빠,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요즘 아빠를 많이 그리워해요. 사춘기가 되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준호를 자주 보고 싶은데 서영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면접 교섭 횟수를 늘려도 괜찮아요.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영이는 자신의 감정보다 아이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있었어요. 역시 좋은 엄마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준호와 더 자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가끔 만나서 함께 저녁을 먹거나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늦었지만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준호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때로는 반항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아빠, 왜 엄마와 헤어졌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된 준호가 어느 날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피해왔던 질문이었어요. 아빠가 엄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무슨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런데 아빠는 일에만 빠져서 엄마의 외로움을 몰라줬어.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사랑하면 안 되나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깨진 그릇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는 법이었어요. 시간은 더욱 빠르게 흘렀습니다. 2015년 제 사업은 꽤 성공적이었어요. 직원도 20명이 넘게 늘어났고 매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워졌지만 여전히 혼자였어요. 그해 겨울 준호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로 상담을 받을 때였습니다. 3자 면담에 참석한 저와 서영이는 아이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준호는 수학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공대 쪽으로 진학하는 것이 어떨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혼했어도 준호의 부모로서는 여전히 한마음이었어요. 면담이 끝나고 나서 서영이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가진 거였어요. 준호가 정말 잘 자랐네요. 네, 다행히 큰 탈 없이 자라고 있어요. 서영이가 잘 키워서 그래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준호 아빠도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혼했지만 준호라는 소중한 아이를 함께 키워온 동반자로서의 인정이었어요. 2018년 준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아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저는 가능한 한 아이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려고 했습니다. 아빠, 저 대학 가면 자취할 수 있을까요? 왜? 집에서 다니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엄마 혼자 두기가 미안해서요. 제가 집을 나가면 엄마도 본인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깊었다니요. 그리고 동시에 서영이가 그동안 얼마나 희생하며 살아왔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엄마와 상의해보자. 하지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자랑스러워. 준호는 결국 서울의 한 대학교 공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날 서영이와 함께 아이를 축하해 주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준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빠, 저는 아빠와 엄마를 모두 사랑해요. 비록 함께 살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부모님이에요. 고마워, 준호야. 너는 정말 훌륭한 아이로 자랐구나. 그리고 아빠, 엄마 좀 챙겨주세요. 이제 저도 집을 떠나니까 엄마가 너무 외로워하지 않도록요. 준호의 부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아이로 키워준 서영이에게 다시 한번 감사했어요. 2019년 준호가 대학에 진학한 후 저는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주말에 아이를 만나는 일도 줄어들었고 서영이와 만날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그제서야 지난 15년간 준호가 우리를 이어주는 끈 역할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사 일은 계속 잘 풀렸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 들어왔고 직원 수도 5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뭔가 공허했어요. 성공을 나눌 가족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쓸쓸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 없었다고 해야겠네요.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서영이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과의 추억들, 행복했던 시간들이 계속 제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타격을 받았어요. 공사가 중단되고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죠.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준호가 군대에 갔어요. 입대 전날 밤 아이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빠, 제가 없는 동안 건강 잘 챙기세요. 너도 군대에서 몸 조심해라. 그리고 가끔 엄마 안부도 물어보세요. 엄마도 나이가 드시는데 혼자 있으면 외로우실 거예요. 또다시 엄마 걱정을 하는 준호를 보며
이 아이가 얼마나 어른스럽게 자랐는지 새삼 놀랐습니다. 준호가 군대에 간 후 저는 정말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제한적이었고 회사 일마저 어려워지면서 우울함이 깊어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뜻하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준호의 친구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서영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즉시 서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영아, 나 민호야. 몸이 안 좋다는 소식 들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네. 별거 아니에요. 초기라서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혼자서 병원 다니기 힘들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서영이는 여전히 제 도움을 거부했지만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아무리 강한 척해도 혼자서 암과 싸우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을 거예요. 저는 몰래 병원에 알아봤습니다. 서영이가 다니는 병원 담당 의사, 치료 과정 등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익명으로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서영이가 알면 거부할 것 같아서 비밀로 했어요. 6개월간의 치료 끝에 서영이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혼자 있는 집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안도가 되던지요. 2021년 말 준호가 전역했습니다. 더욱 의젓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아이를 보니 자랑스러웠어요. 저녁 축하 자리에서 서영이와 다시 만났습니다. 병을 이겨낸 그녀는 예전보다 더 강해 보였어요. 엄마 많이 야위셨네요. 치료받느라 그래. 이제 다 나았어. 준호는 엄마의 병을 알고 있었어요. 군대에서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아빠 엄마 아픈 동안 많이 도와주셨다면서요? 뭘 도와줬다고 그래? 서영이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아는 눈치였어요. 고마웠어요. 당연한 거지. 준호 엄마인데. 우리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이혼했어도 여전히 서로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요. 2022년 회사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건설업계도 회복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과 달리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서영이의 병을 통해서 건강과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준호는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학도로서 꿈을 키워가는 아이를 보면서 늦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아버지 역할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빠, 저 취업 걱정이에요. 왜? 너는 성적도 좋고 스펙도 괜찮잖아. 그래도 요즘 취업이 워낙 어렵다고 하니까요. 괜찮아.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니요,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대신 많이 응원해주세요. 준호는 독립적이었어요.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2023년 봄 준호가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취업 축하 자리에서 서영이와 함께 아이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해, 준호야. 고생했어, 아들. 감사해요, 아빠, 엄마. 두 분이 저를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셋이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거였어요. 어색하긴 했지만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준호가 이렇게 잘 커준 게 정말 고마워. 저도 그래요.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요. 서영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우리는 헤어졌지만 준호라는 훌륭한 아이를 세상에 내놓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그 후로도 준호와 관련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서영이와 만났습니다. 아이의 직장 생활, 연애 문제, 미래 계획 등에 대해 함께 상의했어요. 부모로서의 역할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4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49살, 서영이는 47살이 되었어요. 이혼한 지 거의 20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해 가을 준호가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여자분과 연애를 해서 결혼하기로 한 거였어요. 아빠, 엄마,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축하한다. 언제부터 만났니? 1년 정도 됐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의 예비 신부를 만났을 때 정말 괜찮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고 성격도 밝고 착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서영이와 만날 일이 많아졌어요. 예식장 예약, 신혼집 마련, 예단 준비 등 할 일이 산더미였거든요. 신혼집은 제가 마련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반반하죠. 준호는 우리 둘의 아이니까요. 그럼 제가 좀 더 낼게요.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형편이 더 나은 쪽에서 더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부모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12월 7일 준호의 결혼식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어느새 머리에는 하얀 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서영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도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47살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정말 기쁜 날이네요. 네,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랑 아버지와 신랑 어머니로서 떨어져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준호가 입장했습니다. 정말 멋진 신랑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다니 감개무량했습니다. 신부가 입장할 때 저는 서영이를 슬쩍 봤어요. 그녀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결혼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서영이는 각각 인사를 받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지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두 분이 준호를 정말 잘 키우셨네요. 이혼하셨지만 아이 교육만큼은 잘하셨어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비록 실패한 부부였지만 부모로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준호가 저와 서영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고마워요. 두 분이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오늘 이런 날을 맞을 수 있었어요. 뭘 고맙다고 그러니? 당연한 거지. 비록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는 최고의 부모님이었어요. 준호의 말에 서영이와 저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런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혼자 차를 몰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준호가 결혼하면서 제 역할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혼자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시내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자주 밖으로 나오곤 했어요. 카페 안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장식되어 있었고 연인들과 가족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진 자리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서영이었습니다. 15년 전 이혼한 이후로 우연히 마주친 것은 처음이었어요. 서영이도 저를 알아봤나 봅니다. 잠깐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인사를 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영이는 카운터에서 음료를 주문한 후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카페가 만석이라 앉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어요. 서영아, 여기 앉을래? 서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응, 정말 오래됐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20년 가까이 된 사이인데도 할 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준우 결혼식 때 이후로네. 맞아. 그때는 정신없어서 제대로 이야기도 못했지. 준호가 신혼여행 잘 다녀왔나 봐요. 응, 어제 연락 왔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우리는 아이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주제였거든요. 준호 장가 보내고 나니까 어때? 뭔가 허전해. 그동안은 아이 때문에 바빴는데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야. 저도 그래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아요. 서로의 공감대를 찾으면서 대화가 조금씩 편해졌어요. 요즘 뭐 하고 지내? 그냥 회사 일만 하고 있어. 서영이는? 저도 학교 일만 하고 있어요. 가끔 독서 모임 같은 것도 나가고요. 독서 모임? 그거 좋네. 네, 사람들도 만나고 좋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서영이의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보다 더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서영아, 그동안 다른 사람 만날 생각은 안 했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궁금했거든요. 전혀 없지는 않았죠.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고요. 민호 씨는요? 나도 비슷해. 생각은 해봤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어. 우리는 서로가 그동안 혼자 살아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마음 한구석에 아직 서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민호 씨, 그동안 미안했어요. 갑자기 서영이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뭘 미안해해? 이혼할 때 제가 너무 차갑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아니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잘못했던 게 더 많아. 아니에요. 저도 민호 씨 마음을 이해하려고 더 노력했어야 했어요. 우리는 20년 전의 일들을 다시 꺼내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하지 못했던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사실은 이혼하고 나서도 후회를 많이 했어요. 서영이의 고백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특히 준호가 아빠를 그리워할 때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싶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때 좀 더 노력했다면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어. 우리는 서로의 후회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만 간직했던 감정들이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몇 시간을 이야기했나 봐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정말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 시원하네. 일어날 시간이었지만 아쉬웠어요. 이런 대화를 언제 또 나눌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서영아,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까? 글쎄요. 민호 씨가 원한다면야. 나는 원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좋더라. 저도 그래요.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다시 확인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번호였지만 새삼스럽게 저장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서영이가 말했어요. 민호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서영이도 정말 고생했어. 혼자서 준호 키우느라.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야? 그동안 우리는 준호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살았으면 해요. 서영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지난 20년간 우리는 오직 준호를 위해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 이제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네, 그래요. 헤어지는 길에 서영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민호 씨, 다음에 만나면 과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앞으로의 이야기도 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20살 처음 연애할 때처럼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영이와 나눈 대화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앞으로의 이야기도 해요라는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혹시 서영이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 아니면 그냥 친구로서 지내자는 뜻일까? 며칠 후 용기를 내서 서영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서영아, 지난번에 이야기 나누어서 좋았어. 시간 되면 또 만날까?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언제든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오늘은 과거 이야기 말고 앞으로 이야기해보자. 서영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래, 좋아. 민호 씨는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 그동안은 준호 걱정, 일 걱정만 하다가. 저도 그래요. 이제 와서 제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늦은 나이지만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행 가보고 싶어. 그동안 일만 하느라 제대로 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 어디로요? 유럽? 아니면 일본도 좋고. 서영이는? 저는 책을 써보고 싶어요. 교사로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느낀 것들을 정리해보고 싶거든요. 와, 그거 멋진데? 꼭 써봐. 정말이요? 용기가 나네요. 이렇게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했어요. 마치 연인 같기도 하고 오랜 친구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호 씨,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야? 이렇게 자주 만나고 서로를 챙기고 마치 연인 같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걱정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일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안 서요. 서영이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번 실패한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서영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용기를 내서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민호 씨, 20년 전에도 사랑했고 이혼하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너가 있었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었던 이유도 그거야. 서영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음은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20년 만에 듣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죠? 모르지. 또 실패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무엇이요? 이번에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야. 일보다 가족을, 성공보다 행복을 우선시할 거야.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해보자. 우리 둘 다 많이 배웠잖아. 20년 전에 우리가 아니야. 서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해봐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그래, 천천히 하자. 그날 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20년 만에 잡는 손이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편안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정말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성급하게 동거하거나 재혼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데이트를 했어요. 젊었을 때 못 가본 곳들을 함께 다녔습니다.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20년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어요. 이런 게 진짜 데이트구나. 맞아. 예전에는 항상 바빴잖아. 이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서영이는 책 쓰기를 시작했고, 저는 회사 일을 줄이고 개인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며 새로운 인생을 계획했습니다.
2025년 봄이 되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고 서영이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어느 날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요즘 엄마랑 자주 만나신다면서요? 그게 누가 그래?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빠랑 가끔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준호는 우리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빠. 저는 찬성이에요. 정말? 네. 사실 저는 항상 아빠와 엄마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두 분이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고마워, 준호야. 그리고 아빠, 이번에는 엄마를 잘 챙겨주세요. 그럴게. 준호의 지지를 받으니 더욱 힘이 났어요. 아이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5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서영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었어요. 평소 자주 가던 카페에서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서영아, 나랑 다시 결혼할래? 갑자기요? 갑작스럽지 않아. 몇 달 동안 생각해왔어. 저도 생각은 해봤어요. 그럼, 네, 좋아요.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답은 없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 저도요. 우리는 2025년 6월에 재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준호 부부와 가까운 친척들만 참석한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준호가 주례를 봐주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20년 전에는 젊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충분히 성숙해지셨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부모의 주례를 서는 특별한 결혼식이었어요. 재혼 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추억이 담긴 집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 맞아. 이번에는 잘해보자.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달랐어요. 저는 회사 일을 줄이고 서영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서영이는 드디어 책을 출간했습니다. 교사로 살아온 30년이라는 제목의 교육 에세이였어요. 저는 그 책의 첫 번째 독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잘 썼어. 감동적이야. 정말이요? 응. 너의 진심이 느껴져. 서영이의 꿈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저도 기뻤어요. 저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직원들에게 많이 맡기고 서영이와 함께 여행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중년 부부들을 위한 맞춤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야. 젊었을 때 못 가본 곳들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좋은 아이디어네요. 첫 번째 여행 상품으로 유럽 여행을 기획했어요. 우리가 직접 가보고 코스를 짜서 다른 중년 부부들에게 추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니까 정말 즐겁다. 저도요. 이게 진짜 일과 생활의 균형이네요.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여행하며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갔어요. 2025년 말 준호에게 둘째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손주가 되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기분이 어때? 신기해. 정말 신기해. 저도요. 벌써 할머니라니. 우리는 손주를 돌보며 또 다른 행복을 찾았어요. 20년 전에는 너무 바빠서 제대로 못 해본 육아를 이번에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물론 가끔 작은 다툼도 있어요. 하지만 20년 전과는 달라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아니에요, 제가 예민했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면서 서영이가 말했어요. 20년 전에 이혼했을 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랬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시간들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그 2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다고요.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더 성숙해졌잖아요. 서영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만약 20년 전에 계속 함께 살았다면 지금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 돌아온 길이었나 봐. 네, 돌아온 길.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따뜻한 집,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저녁,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행복. 이런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카페에서 서영이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라고 울먹이며 말했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서영이도 저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후회하고 그리워했던 거예요. 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우리의 사랑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은 이혼을 해서 미안하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헤어져야 했던 것이 미안하다는 뜻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는 그 미안함을 행복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늦었지만 다시 만났고 이번에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준호가 가끔 말해요. 아빠, 엄마 정말 보기 좋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결혼 생활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우리의 재결합이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몇 개월 전 서영이의 두 번째 책이 출간되었어요. 이번에는 다시 사랑하기라는 제목의 에세이였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우리 이야기를 알게 된 사람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이혼 후에도 서로를 그리워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아이 때문에 연결되어 있지만 서먹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싶어요. 늦어도 괜찮다고,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오늘도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에는 봄꽃들이 피어 있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여보,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주름이 늘고 머리가 하얗게 되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20년 전 신혼 때와 똑같았어요. 이혼 후 15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서로에 대한 이해, 관용,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지금 저는 확신해요. 우리는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할 거라고. 서로의 마지막까지 함께 할 거라고.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 말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리의 집, 우리의 보금자리로. 이혼 15년 후 전부인과 눈이 마주친 순간 제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시작된 거였어요.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답게. 지금 우리에게는 함께할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선물 같고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혹시 저처럼 후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보시기 바라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카페에서 눈물을 흘리며 했던 서영이의 그 말이 이제는 이렇게 들려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저도 같은 마음으로 대답해요. 나도 사랑해. 정말 사랑해. 이것이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이혼 15년 후에 다시 만나 재결합한 부부의 이야기. 늦었지만 행복한 우리의 이야기. 감사합니다.